네, 서울시당 당원동저로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김일웅입니다. 서울시당에서 올해 중점 사업으로 매달 당원 교육과 당원 집중 행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달이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공공성과 케이블 방송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케이블 가구 가입자 수가 1,400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을 설치, AS 등등을 하시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새 무서운 속도로 조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그만큼 이분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좀 조직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동시에 케이블 방송은 사실 우리와도 상당히 밀접한, 대부분 집에서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거의 공공의 영역과 마찬가지인 이 케이블 방송, 지역 케이블 방송은 과연 미디어 공공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으로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연구소도에서 가까워서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렵고 좀 귀찮은 주제고 사실 이게 산업 얘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한 시간 정도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 좀 나누는 거죠. 네. 아마도 제가 뭐 따로 판서를 하거나 그러지 못해서 그냥 말로만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자료로 올라가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발제문 앞에다가 무서운 얘기를 썼는데 미신서, 패티시 미디어 연구소라는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오해를 하는 게 간단한 얘기인데요. 미디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해주는 일종의 수단일 뿐인데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 미디어가 우리를 어떻게 즐겁게 해주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렇지 미디어는 뭐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걸 보여줄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문제를 좀 바꿔보자는 거죠. 왜 얘네들은 우리한테 와서 맨날 가입하라고 난리를 치고 요즘에 또 IPTV니 뭐니 그러면서 제가 좀 섣부른 짐작일지 모르겠는데 운만 좋으면 나중에 LG에서요. LG U 플러스 TV 가입을 하면 LG 스마트 TV 싸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꾸만 가입자들, 시청자들한테 매달릴까라는 문제를 또 추가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미디어 물실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노동의 문제인데 그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미디어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례로 MBC 얼마 전에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MBC를 들어보면 MBC가 그날일을 치고 사장님의 이름이 전국 방방곡곡에 떠다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한 번도 사장 뉴스 안 보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미디어들은 세상의 모든 거를 그렇게 다 보내주고 이번에 고용지표가 얼마 올라갈 것 같다, 실업률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네가 몇 명을 뽑는지, 자기네가 뭐 PD가 몇 명인지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가리고 있는 미디어 노동의 문제. 이건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슈가 된 케이블 협력업체들, 설비, AS, 영업하시는 기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가장 최근이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막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전혀 몰랐던.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그러면, 특히 텔레비전 그러면 그냥 TV에 나오는 그겨울 바람이 분다, 송혜교 얼굴이 크게 나오네. 유희성이 역시 멋있어. 이거만 생각하는 거죠. 정작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과 관계들이 들어가는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본으로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수용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을 갖다 철저히 양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으로 수용자들을 대하는, 가입자들을 대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정권에서는 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1995년에 케이블 TV라고 하는 걸 처음 도입을 한 이후에
무슨 뭐 이게 그런 겁니다. 정권의 필수 정책까지 필수 과목 꼭 하나씩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때는 케이블을 만들었으면 김대중은 나는 위성 방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DMB를 만들어야 됐고, 노무현 시절에는 이제 IPTV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뉴미디어로 점점 첨단을 달려오다가 지난번 MB 때 갑자기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올드미디어가 출연을 하는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러한 미디어가 출연할 때마다 늘 나왔던 얘기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일자리가 늘어난대요. 늘어난 거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치 미디어 하나가 사회에 도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신화들, 그냥 구호죠. 이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써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미디어와 공동체 운동 이런 거 얘기하는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는데, 그걸 잠깐 써놨지만은 미디어가 존재해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 공동체가 있어야 그래서 미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디어 공동체 그러면 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뭐 있습니까? 미디어 교육과 제작. 정작 거기에 무엇이 담길지에 대한 부분은 철저한 공동체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미디어와 공동체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미디어 무시성처럼 미디어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비슷한 그런 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케이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게 한 15년, 1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995년. 케이블이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좀 신비롭고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옛날 자료를 뒤져보니까 케이블 TV를 만듭시다라고 한 게 1990년이었대요. 노태우 정부 시절 그때 만들자고 했었는데,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때 연구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일종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컨설팅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하도 지난번에 그 미래창조과부 때문에 SO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SO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OCN이나 TVN 같은 채널을 모아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는 동네 방송국이죠. 그게 SO고, 거기에 보내는 OCN이라든가 아니면 TVN 그런 그 채널들은 PP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PP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마치 당시에는 방송국이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4개였구나. KBS, MBC, EBS, 그다음에 SBS 4개였는데, 그래서 그때 케이블 PP를 만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방송사 4개와 같은 지상파와 같은 방송사가 또 생겨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기업들은 다 PP로 들어갔습니다. 뭐 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때 26개의 방송국을 만들었는데, 이 방송국들의 평균 고용 인력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0명 정도, 200명 전원이 정규직이었습니다. 생각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에는 당시에 뭐 세계화, 경쟁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좋은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욕구 때문에 대기업에 개방을 했고, 단 조건은 그러한 채널들을 지역에 배급해주고 유통해주는 역할을 맡은 SO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좀 중요한 결정이 나오는데, 이 SO들은 철저하게 지역에 기반한 사업자여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된다. 처음에 나왔던 제안은 거기 나왔던 것처럼 공익단체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라, 이렇게 이루고 나왔었죠. 흥미로운 것은 왜 공익단체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리고 대기업을 진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대기업 말고 그 지역의 연구를 준 기업체만이 SO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요. 2개 이상은 소유할 수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당시 어떤 배경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보고서에서 그런 말이 나와 있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경제력의 권한 집중 우려라는 표현이 있었고, 민주화 이후의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공중파의 한계와 경제력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라는 표현이 이제 일종의 이런 건데, 당시 아시겠지만 왜 91년에 뭐 낙동강 패널 사건도 있었고, 대기업 반대기업 정서라는 것이 만연할 때 여전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운동, 지역에 대한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재벌과 대기업들의 진입을 갖다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역 SO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말들이 많았답니다. 특정한 당적을 가진 사업자 안 되고요. 대기업의 계열사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중심이 되어 있는 SO들이 다 생겨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또 이런 식으로 전국을 77개 구역으로 쪼갰습니다. 77개 쪼개서 77개의 사업자가 다 개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다 동네 기업들이었고 그 지역 유지들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PP들이 대기업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도 마치 MBC가 될 수 있어. 우리도 SBS가 되볼 거야. 당시 때 뭐 유행했었죠? SBS 몇 명 유행했었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우리도 모래시계 같은 하나 만들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난 과잉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도 굉장히 가입자 확보가 쉽지가 않았고요. 허덕였어요. 이제 이러면서 급기야는 거의 써는 것처럼 하필 또 그때 1997년에 공황이 터진 거죠. 우리는 말하는 경제 위기가 발발을 하면서 모든 대기업들은 다 콘텐츠 사업, PP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SO들도 그나마 가입자들도 없었거든요. 터져 나오고 못해 먹겠다 다 도산하고 그래서 저기 써는 것처럼 당시 기준으로 1998년 7월에 PP가 8,726억이고요. 59개 SO의 누적 적자가 1,494억이었다.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왜 케이블이 처음에 출범이 문제가 있었느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요. 태권도장이나 군대 가면은 TV가 나오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상파 방송사 4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중용어도 틀어주고요. 지나간 드라마 막 이렇게 묶어서 막 보여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네 전파사 아저씨가 손 펴가지고 해줬던 이제 그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토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워낙에 당시에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왜 권투 같은 거 축구 같은 거 볼 때 케이블이 없었을 때니까 지붕에 안테나 있었잖아요. 안테나를 잡아봐라. 맨 처음에 시작은 집에 있는 TV 안테나 흔들다가 안 되면 이제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다 보죠. 그래서 옥상 올라가지고 안테나 붙들고 씨름하고 밑에 있는 그 식구들은 저 덕분에 권투를 15라운드까지 보시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래 버리니까 그만큼 수신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파 날씨들이 이제 득세하신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저기 성룡도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쫙 깔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은 당시에는 중계유선 방송이라고 불렸고요. 이러한 동네 지역에 있는 정말 민간 사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정부의 규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발생한 미디어 수용자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의 규모가 상당했죠. 거의 한 대충 추산을 하더라도 당시 케이블 방송 가입자 규모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의 가입자가 이런 중계유선 RO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되게 간과했던 것 같아요. 자생적으로 보여있던 이런 공동체들을 간과를 하고 무조건 뉴미디어 정책이라고 하는 좀 환상 내지는 무신성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가 났던 것이고요. 거기에 또 엎친의 덮친격으로 IMF 이제 사업자들이 엎어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 IMF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또 호기였죠. 어렵다 그러면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위기는 기회다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자전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대규모 규제 완화를 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대사 역전됩니다. 97년 이후에 거치면서 정부들이 계속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만든 뉴미디어 정책인데 이들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규제 완화를 계속 해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지역의 SO 사업자들은 77개 회사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과감하게 겸용을 할 수 있게 하고 합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PP라고 하는 것에도 소유 규제, 겸용 규제 제한을 확 풀어버리죠. 이렇게 됨으로써 한 사업자가 여러 권역의, 여러 지역의 케이블 SO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규제 완화의 바람은 2008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흔히 이제 그런 사업자들을 MSO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티브로드, 뭐 CNN, CJ 헬로비전 같은 게 다 이때 등장을 한 사업자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가 그 뭐 제한을 뒀어요. 전체 77개 SO 중에서 15개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은 전체 SO 매출액의 뭐 일정한 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그런 식의 규제를 뒀었는데 그런 규제들을 계속해서 완화를 해왔죠. 이 완화를 해오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고 TV 방송을 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케이블이 있고, 두 번째는 저기 그 스카이라이트 위성 방송, 그리고 세 번째는 IPTV라고 해서 LG U+, 그다음에 올레 TV, 그리고 BTV라고 해서 SK에서 해주는. 그러니까 IPTV 같은 경우는 통신 사업자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위성 방송 같은 경우도 작년에 KT가 스카이라이트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KT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위성 방송하고 IPTV 사업자는 전국 사업자예요. 그쪽은 뭐 지역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전국 단위로 이제 그 가입자가 모집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케이블들이 계속 요구를 한 거죠. 통신 재벌들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지금 위성 방송도 전국 번역인데 우리 같은 지역에 기반한 영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뭐 그러면 이쪽 거 풀어주고 저쪽 거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규제 완화를 전폭적으로 해왔고요. 그래서 그 결과 4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4페이지 표 1에 보시면요. 그 말씀드렸던 복수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MSO 사업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티브로드가 전국에 22개 군역을 가지고 있고 CJ가 19개, 그리고 CNM이 18개, 현대 HCN, CNB 뭐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총 그 94개 그 회사들 중에서 76개가 MSO 소속이고요. 그 독립 SO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초에 그 지역에 기반을 뒀던 사업자들, 남은 사업자들은 1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여기가 서울시당이니까 서울 지역만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티브로드가 서울에 7개 권역을 가지고 있고요. CJ가 서울에 2개, 그리고 CNM이 가장 큰 사업자들 18개,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HCN이 2개, CNB가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케이블 방송 시장의 85% 이상을 이 MSO라는 사업자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독점치 지출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흘러온 일이었다면 한 가지 주목할 게 그 부분 같습니다. 표 2를 보시면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8월까지 가입자들을 적어봤어요. 케이블, 그 위성방송이라고 써놓은 것이 이제 SO 사업자들인데 케이블에 가입한 가구 수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146 정도. 위성방송 가입자가 한 350만 정도? 잘못 들었네요. 케이블이 1,480만 정도. 그리고 위성방송이 350만. IPTV가 580만인데 지금 현재 IPTV의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일종의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입자들을 나눠먹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불구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영세 사업자인 케이블은 가장 많은 규모의 1,400만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성방송과 그 IPTV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방송 유형의 구분이 아니라 단일 사업자로 보면은 KT가요.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올레 TV 가입자 포함해가지고 약 730만 가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글쎄 한 2,400만 정도의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해 있는 가구인데 업계에서는 2,400만을 거의 맥시멈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 예전과 같이 안테나 꽂아가지고 직접 수신하시는 분들의 수가 전국 가시청 가구의 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다 유료 방송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이미 다 이 시장은 이미 끝이 났다는 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애를 열 낳아가지고서 10가구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모든 사업자들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이 시장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다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구세주가 바로
디지털이었습니다. 이미 IPTV가 시작을 했지만 디지털 방송은 아시겠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 아날로그 케이블을 봤거든요. 이 아날로그 케이블은 그냥 60몇 개 꽂아주는 거 계속 그냥 보는 거죠. 그 TV 보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결혼하고서 디지털 TV라는 운명의 혜택을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뭐 BOD도 있죠. 뭐 홈쇼핑도 바로 거기서 구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방송이 도입되면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기존에 그냥 월 5,000원, 10,000원 받던 그 정액제 사업자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디지털 뉴미디어 사업자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 그 말도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MSO들이 권역이 넓어지고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수록 우리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옵니다. 더 많은 이익이 창출된다는 그러한 이유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5페이지에 몇 가지 사례를 써놨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동대문에 있다고 치면 동대문에는 키보드 가마 사업자일 거예요. 이 사업자들이 동대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뭐 서대문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 지역 가입자들을 언제부턴가 정말로 돈과 숫자로 환산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의 뭐 그 지역의 특수성, 여기는 대학이 많다, 여기는 뭐 노년층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네 번역에 있는 그 시청자들이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의 수익률로 계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인가 GS 홈쇼핑이 이제 한 강남에 있는 케이블 방송국을 인수를 했어요. 그 인수 금액이 1,600억이었는데 왜 1,600억이냐라고 물어보니까 5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가입자 1인당 머릿수로 환산한 거죠. 그래서 가입자 1인당 180만 원을 쳐가지고 1,600억을 불렀던 거고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HCN이라는 곳에서 대구에 있는 방송사를 인수할 때는 대구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젊은 아니라 케이블 나쁜 놈들이에요. 대구를 인수할 때는 가입자 1인당 인수액이 65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은 일인데요. 대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 180이고 나는 65만 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 광분하셔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더군다나 서울 지역 SO의 평균 가입자 인수액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산정을 했대요. 이게 MSO라는 식으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얼마나 인수할 거냐의 기준은 가입자의 머릿수와 이 사람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홈쇼핑을 얼마나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서 SO에서 이제 홈쇼핑으로 판 액수의 일정 부분을 자기네 수익을 챙기거든요. 그게 제일 큰 수익이죠, 사실. 수신료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양화하라고 보는데 양적으로 환산된다는 거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별일이 다 있었죠. 관악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6년에 한번 관악 케이블 방송 중에서 케이블 요금을 1,000원을 넘게 올려버렸어요, 한 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채널 수는 그대로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이게 이럴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한번 외치셨는데 그 외침이 관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안양, 안산, 부산, 진해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케이블 사업자들의 어떤 그 확장이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 이렇게 수용자들의 가입자들의 양화라는 붙여서 왔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SO 난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케이블은 이제는 지역에 기반한 사업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디지털 케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BOD 볼 수 있고 홈쇼핑하고 뭐하고 무슨 뭐 요즘에는 뭐 앱 구매하라고 선전도 하던데 실제로 하는 행태나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IPTV나 위성방송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이미 우리는 전국 사업자로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분리할 때는 여전히 우리는 영세 분소 사업자다라고 주장해요. 우리는 350만밖에 안 돼. 근데 KT는 760만이잖아. 이건 대기업한테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케이블은 1,400만 가구를 가지고 있는 최대 사업자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1,000만이 아직 아날로그화 있잖아요. 이게 무서웠던 건데 왜 미래창조과학부가
계속해서 SO를 갖다가 두들겨 짚고 있냐면 방송 제약이 아니었죠. 방송 제약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또 장악을 합니까? 중요했던 거는 KT나 LG, SKT와 같은 대기업들이 자기네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SO도 동일한 부서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CNN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매각 얘기가 있었죠. 수도권 최대 사업자이기도 했고 방금 들어줬던 것처럼 평균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더군다나 그 중에는 디지털로 환원되지 않는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이 시장들로 자유롭게 우리가 인수합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제일 큰 요구. 그러한 요구 때문에 SO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으로 들어와야 한다. 합의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인수합병의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요구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나마 근근히 지속해오던 케이블의 지역성, 형식적이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ICT 바람을 타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나마 있던 것도 없어질 것인가. 누군가 그런 식 얘기 하더라고요. 자꾸 지역 얘기 많이 하는데 부산 분들한테 또 죄송합니다. 그 KTX가 생기면서 부산 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아침에 서울대병원을 갈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KTX가 편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일종의 서울 집중화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은 뭐 다 힘들어지게 되고 도리어 기차 타고 반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서울 집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미디어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기가코리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죠. 지금 2015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터넷망을 5G의 수준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5의 수준을 올려서 그걸 통해 가지고 원격 의료, 스마트 교육, 원격 스포츠 그림을 보니까 스크린 골프장에 나오던데 어쨌든 이런 그런 것들을 원격으로 다 해가지고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화 그 문제가 이미 벌써 지금 LG나 삼성밖에 더불어서 온라인 화상 진료나 그런 서비스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미디어의 전국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업이라든가 지역성들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성이 어떻게 어찌하여 케이블이 고대 사업자가 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원래 케이블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케이블 사업자 SO 같은 경우는 좀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얘들은 이제 그 일종의 방송사 방통위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바뀌었죠. 미래창조과학부가 허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방통위가 이상한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그 심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 평가 기준이 거기 그 써놓은 것처럼요. 그 일종의 지역성 채무입니다. 지역에 대한 기여가 거의 한 개당 점수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그 비중 중에서 판단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지역 채널이에요. 아마 지금 그 가입해 계시는 케이블 채널을 돌려보시면 4번, 1번 정도의 지역 채널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잘 안 보시죠? 돌리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버튼을 막 오래 누르시다가 딱 걸리면 저게 뭐냐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채널인데 그게 지역 채널입니다. 저도 잘 안 봅니다. 근데 이 지역 채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성의 책무를 부여를 했어요. 방송법상에 반드시 지역 채널을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표 3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 채널에 그 실어야 하는 프로그램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청자 자체 제작 프로그램 반드시 실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 생활 정보라고 해서 여기는 그 예를 들면 제가 동대문에 있으면 그 동대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보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 보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광역이라고 하는 동대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서울 동북부 지역 그래가지고 중남, 동대문, 정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광역 보도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민생활 정보라고 해서요.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 생활 정보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 시책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자사의 방송 프로그램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많이 사람들이 보지 않았는데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그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기타 프로그램들도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를 해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퍼블릭 액세스를 틀고요. 그리고 뭐 지역 생활 정보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거기 6페이지 하단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주민 생활 정보가 제일 많고 그 자기네 해당 구역, 뭐 광역보도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자체 시책도 홍보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볼 게 없죠. 그러니까 볼 게 없는 이유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작하는 프로 콘텐츠의 횟수가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된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구나 그 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한 표를 몇 개 그려놔봤어요. 이거는 시민단체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평가한 평가 점수입니다. 각 지역의 SO들이 얼마만큼이나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했는가의 점수를 한번 보시면요. 배점이 40점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심사할 때. 근데 2008년, 2009년, 2010년을 보시면은 점수가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령 아무리 케이블을 봐주고 싶어하는 방통위가 봐주면 심한 거죠. 좀 너무 화가 얘네들. 이건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 밑에 표 5를 보시면은 제작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MSO 본부 제작이라는 게 있고요. MSO 지역 제작, 그리고 SO 개별 제작 이런 게 있습니다. MSO 본부는 말 그대로 티브로드가 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티브로드 본사에서 만들어서 쫙 뿌리는 프로그램. 그리고 MSO 지역 제작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중랑구에 계신 분들 보실 수 있고요. 작년 말까지 했었어요. 중랑 포커스라고 그러죠. 중랑 전 포커스구나. 중랑천이 지나가는 그 지역들 있죠. 그 중랑구, 동대문구, 뭐 성북구 이쪽 지역을 갖다가 한 4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뉴스들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광역이죠. 광역 제작하는 것이 MSO 지역 제작이고 그거 말고 동대문 지역의 뉴스, 동대문 지역의 콘텐츠나 개별 제작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증가율도 높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웠던 거는 2010년과 2011년을 보시면요 MSO 지역 제작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었어요. 자, 요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에요. 각각의 MSO들이 일종의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SO에 있는 제작센터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각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다 묶기 시작했어요. 단가를 절감하자, 인력을 절감하자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한 거죠. 예를 들면서 광역화를 해야지 뭐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도리어 양날의 칼처럼 그 지역의 밀착성부터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MSO 제작 제작을 함으로써 당시에 방통위의 재심사에서 점수를 다급하게 올리려고 하는 벼락치기 시험 공부와 똑같은 그런 형태였죠. 이런 방식으로 해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6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치 제작 말고 외부 제작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비용을 보면요 거의 이것도 일정합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뭘 늘어나느냐 SO 교환이라고 해서 일종의 내부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SO에서 동대문 SO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갖다가 중랑구가 받아서 트는 거죠. 서대문에서 만든 걸 갖다가 강남에서 틀 수도 있고 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맛집이라든가 탐방, 인물 탐구기 이런 것들을 주로 교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러한 SO 교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지역에 가장 많은 번역을 가지고 있는 CNM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본부가 미디어 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저기 가양동에 제작센터가 있고 거기 계신 분들 거기 가면 다 그 기자분도 계시고 다 모르고 계세요. 이제 일종의 통합을 한 거죠. 자회사처럼 빼놓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부의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 SO들의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 그리고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지역성에 기반한 콘텐츠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걸 왜 안 볼까? 라는 데 다시 들어가 보면
저도 가끔씩 실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 아주머니가 나오세요. 현미 아주머니 나오셔가지고 노래 같이 노래 교실을 하십니다. 3시간 있다가 틀었어요.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있고 저기 뭐 지역 주민 노래자랑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사는 것 중에서는 그 어르신들 노래 교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생방송으로 편성을 해요. 편성해가지고 주말에 한 3일 정도 간격으로 해서 매일 생방송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묶어가지고 주말에 한 번에 다 틀어요. 3시간. 그럼 그것도 실수로 8시에 그 노래자랑 하는 거 봤는데 3시간 전에 틀어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거기 한번 제가 브로그로 그 발제문에 맨 뒤에 붙였어요. 보시면 제가 사례로요. 키보드의 서울 지역 편성표를 한번 가져왔는데 맨 뒤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네. 거기 보시면은 아주 물론 이제 콘텐츠 제작 역량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일본 보시면은 12시에 하는 현미의 즐거운 노래 세상 이게 문제예요. 동료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똑같은 콘텐츠가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대에 계속 방송이 돼요. 물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콘텐츠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된 콘텐츠를 묶어서 주말에는 꾸준히 이제 재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시청자들만 볼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이 봐야 될 이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지역 뉴스라고 하는 것도 길어야 10분, 짧게 제작된 것들이고요. 그래서 좀 충격까지는 아닌데 다시 8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흔히 본방하고 순환 편성이라고 아시겠지만 다시 하니까 본방사수 그 본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방도 있고 3방도 있고 4방도 있고 많이 하는 순환 편성이라고 하는데 지역 케이블, 서울 지역 케이블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 지역 케이블 SO들의 지역 채널의 본방 비율이 10%? 많으면 19%, 적으면 5%밖에 안 됩니다. 이게 1년 단위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르면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비율이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만 가까스로 이제 본방송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재방송이 나오는 거죠. 이게 봐도 유인이 없는 거죠. 이게 내가 본 것도 보고 계속 저분은 노래 잘하고 계시고 좋은 노래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뭐란 얘기인가 이런 식의 회의가 되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지역 채널조차도 이런 지역성들이 점점 쇠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런 생각이 아니 뭐 다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역성도 버리게 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전국 사업자다. 디지털 시장에 우리도 좀 성장하게 해달라. 다 알겠는데 실제로 지역 SO들이 지역민들과 가장 현장에서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아시겠지만 이사했을 때 설치하러 오시는 기사분들하고 그분들을 질문을 했죠. CNM이든 TV로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즘에 50대 기사님들 많이 들고 오세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TV만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그다음에 전화, 저기 또 뭐 방송, 한 4개 정도 결합 상품 신청하시면 이렇게 들고 오세요. 얘기를 다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쓰시는 거고, 어떻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 트리플? 전화, 인터넷, TV 다 지금 설치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뭐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러시다 보니까 거의 좀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이사하실 때 가셔가지고서 이삿짐 다시 빨리 나가주시고 설치하고 오시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과 가장 현장에서 가장 만나는 분들이시죠. 근데 원래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다 정기적으로 다 SO에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방역화 그리고 MSO의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도주 중에 일어나는 위주로 다 협력업체의 몫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성과도 또는 상대 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도리어 그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보다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회사가 우리 업체가 저쪽과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몰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과도급 불공정 거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먼저 밀접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SO 스스로의 단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NM이든 티브로드든 지역사업 꽤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장학사업, 교보교환권을 나눠드리고 장학금, 교과를 만들어드리고 교과 합창대회를 합시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죠. 형식적이고 매년 김장을 담가주시는데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저희 집은 담가주시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기업 PR의 방식으로서만 지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는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어떤 불만들, 왜 이 채널이 안 나오느냐, 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느냐 그런 모든 민원들은 다 그 기사님들이 다 받으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좋은 거는 우리가 했어요라고 얘기하고 귀찮고 힘든 거 다 이렇게 협력업체한테 밀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이런 지역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 채널이라든가 지역 콘텐츠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만일 제가 지역 채널을 제작하는 SO 임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누가 본다고? 정말 맞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안 하면 힘이 없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업계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특히 미디어 업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은 우리가 아는 스마트폰의 OS, 안드로이드냐, iOS 이게 아니고요. 미디어의 플랫폼 핵심은 얼마나 많은 안정적인 수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이 애니팡으로 대박을 치는 이유는 자기네가 확보하는 7천만이나 가입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방송 사업자들과 통신 사업자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플랫폼 경쟁으로 뛰어들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입자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들어보고 굉장히 기계적이죠. 카카오톡의 애니팡이 알려준 것처럼 일단 그거는 한번 런칭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네트워크 효과를 따라서 확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를 늘려오는 것이 전통적인 미디어의 방식이었다면 글쎄요 좀 지역 공동체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지식률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파트 노래가 아파트 지역에서 노래자랑 한번 딱 하면은 그 아파트 단지가 다 봐요. 엄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알려주는 중요한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역 공동체에서의 어떤 조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공동체 문화가 괜찮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나왔을 때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콘텐츠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거를 틀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콘텐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가 들어가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시작은 어느 정도의 공동체 사업부터 먼저 필요하다 지역에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요구하는 미디어가 반드시 지역 채널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간단한 A4 한 장의 소식지에도 상관이 없고 페이스북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뭐 지역 채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현재 MSO 사업자들이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18개 정도의 독립 SO들이 있죠. 다 합쳐봤자 23개 정도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23개 사업자들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다 구마다 하기 힘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동북부지역, 동북부지역, 중부지역, 중부지역 이런 식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시청자위원회에게 방송법상으로 일정 정도의 권한이 위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 많지 않습니까? 늘 그런 말씀하세요. 왜 우리 동네에는 밤마다 야한 영화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이냐. 정말 불만 많으시죠. 왜 우리 집 애가 과외를 못하니까 EBS라도 봐야 되는데 EBS 채널 안 나옵니다. 불만 많으세요. 채널 편성의 전권을 지역 MSO가 쥐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시청자위원회가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채널들 몇 개만 추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추천함으로써 그 채널들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실제로 이러한 식의 아이디어는 초창기에 SO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 좀 과도한 제안이었는데 SO들은 채널 편성권을 갖다가 지역 의회한테 주자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SO 사업자들이 나이가 난 거죠. 이런 사업권 침해다. 그런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시청자위원회가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채널들을 들어오게 해달라. 그것이 뭐 직업방송이든 뭐 실버 TV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SO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채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가 CJ의 SNL 시청률 높게 나오는 건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높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실버 TV였나? 그래서 노인분들이 보시는 실버 TV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지역에다가 채널에 넣으셨는데 그 이유는 시청률이 잘 나와서라기보다는요 충성도랍니다. 아무리 적은 시청률 규모라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넣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라고 보는 것이 지역 시청률이 만들어져서 그 채널을 추천할 때는 시청률이 아니라 그 채널들의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일종의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역 케이블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사업이 많이 잘 된다면 공동체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요구해서 그 채널을 런칭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RTV가 그렇지 않습니까? RTV 쪽에서 이제 뉴스타파를 콘텐츠로 편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채널로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편성과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그런 자격들을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역화시키고 지금 있는 그 독립에서 포함하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망가진 공공성이 더 어떤 거냐 이 문제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재벌 기업들은 SO들을 원하죠. 1000만이나 되는 아날로그 시장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 그리고 실제로 있는 지금 SO 사업자들도 팔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러고 못 살겠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설령 대기업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규제 완화해주는 대가로요. 케이블이 지금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역성의 요구들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시청자위원회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 지역 채널 편성에서 법적으로 규율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승낙을 하면은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겠다라는 식의 일종의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ICT, 뭐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이 재편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지역성에 대한 요구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비록 최근에 뭐 서울시에서 약간 좀 반주도적이고 어색하긴 합니다만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발효된 협동조합법 때문에 도처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 얘기 혼나는데 연구소도 협동조합을 만들까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일종의 그동안 좀 이렇게 억눌려왔거나 잠재되어 왔던 공동체 내지는 어떤 그런 모임들의 요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요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서 지금까지 죽어있던 케이블 공공성이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이제 좀 지금부터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죠. 몇 가지 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저한테 급진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비관적인데 이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핸드폰은요. 예. 핸드폰에서 지금 SK나 KT가 90%인가 이상 사실 못하게 규제하잖아요. 근데 MSN과도 그런 안전장치가 있나요? 지금 현재 MSO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MSO는
전체 SO 번역이 시계인데요. 가입자입니다. 전체 SO 가입자가 1,400만이죠. 1,400만 가입자 중에서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CJ 헬로비전이 가장 많은 가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CJ 헬로비전이 자기네가 확보한 가입자의 수가 1,400의 3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계산 450죠. 넘으면 안 되죠.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CJ가 이미 너무 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 턱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넘으면 어떤 제재를? 그때는 이제 사후제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식의 그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CJ 헬로비전이 그러한 딱 한계에 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사업자들끼리 인수합병할 때 걸린 돈이죠. CNN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지역에 한 열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라서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는 케이블이나 IPTV 위성이나 그런 사업의 영역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똑같이 심지어 CJ 헬로비전은 모바일 사업도 합니다. 휴대전화 통신 사업자들과 같이 하죠. 헬로 모바일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는 안녕이라고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뭐 거기다가 그 흔히 말하는 요즘에 N스크린이라고 부르는 티빙이라는 앱이 있죠. 그 인터넷 상에서 케이블 채널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콘텐츠 툭도 있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실은 흥미로운 게 티빙이든 푹이든 인터넷 상에서 아이디로 가입자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빙을 따라오면은 CJ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저희 집이 지금 CNN을 보고 있는데 제가 티빙을 가입을 해요 인터넷으로. 그러면은 안방에서는 이제 CNN 케이블이 나와도 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티빙으로 CJ 거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장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화가 되어버린 시장에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인터넷 엔스크린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더 많은 그래가지고 지금 KT 같은 경우가 작년에 새로운 사업체를 출범시키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그 올레 TV 나오라고요. TV가 똑같은 거예요. 그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채널 플랫폼이죠. 그걸 런칭을 해서 올해 최대 목표는 올해 KT 나우의 가입자를 갖다가 몇만에서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더군다나 CNN 같은 경우는 또 지상파가 만들어낸 푹과 제휴를 했어요. CNN 가입자들은 지상파들이 만들어낸 23개 채널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할인가로 드리겠다.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겁니다. 구분이 없어졌어요. 공마전. 네, 공마전입니다. 정말. 공마전이고 심지어는 아까 제가 왜 LG가 스마트 TV 할인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유료 방송 신청하시면 셋탑박스가 오잖아요. 또 U+ 신청하시면 이제 많은 게 시꺼먼 게 와가지고 꽂아가지고 보는데 그 비용이 꽤 하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죠. 스마트 TV를 사신 분들한테는 셋탑박스를 안 놓고요. 앱을 깔아드려요. 셋탑박스 대신에서 앱을 깐 다음에 그 앱은 정액으로 월 정액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훨씬 싸죠. 그렇게 되버리면 이제 가입 조차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기사와 발표도 없죠. 전화해서 인터넷상으로 나는 그 LG U+ 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결제를 해서 그냥 보면 IPTV 가입된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꿈꾸는 세상이 오는 거죠. 멋진 신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리고 지금 TV로도 그렇고 CNN도 그렇고 스마트 TV를 샀어요. 솔직히 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스마트 TV도 아시겠지만 기왕 박스지 않습니까? 박스고 이게 뭐 아직 약간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하긴 한데 예를 들면 CNN 스마트 TV를 유튜브로 보면 아주 좋아요. 이제는 뭐 정말 구분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꿈꾸는 멋진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이제 이런 식의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아우라지고 이런 세상 이런 걸 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중요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스마트 TV 들어오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원격 의료 결정타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 지역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의원을 하신 분들, 이번에 뭐 원격 의료가 서울대 원장이 나와 병원 누가 과장님이 나와 하신 데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갈수록 미디어 선택의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케이블이냐, IPTV냐, 위성이냐에 대한 부분이 점점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지금 예. 그 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 채널 제작 편성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 여기 무조건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얼만큼 만들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없어요.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편성 비율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얼마만큼 이걸 갖다가 넣을 거야. 그게 없어요. 5분짜리 방송 만들어서 내보내는 시 상관이 없는 거죠. 실제로 프로그램 제목 5분 바로 내렸어요. 그 고민을 좀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실제로 제작하신 분 만나보면은 이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되게 좀 좁으시잖아요. 활동 반경이 좁으시고 취재하시는 경우도 적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적은 인력을 만들 수도 없고 좀 필연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나 지역민들이 같이 결합을 안 하면은 이건 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지금 지역 채널은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 기금, 뭐 김장 당국이, 예를 들면 뭐 저기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다문화 가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그 캠페인을 갖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채널에 방송하고 겉으로 보면 평가받을 때 좋지요. 지역 발전의 기여하면서 보는 사람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종의 공백지대인데 이러한 공백지대를 갖다가 어떻게 그 정유라고 해야 되나? 정유가 할 수 있어요. 되게 불쌍한 말이에요. 지고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제한이 한 업체가 A항업체가 400만이에요. 예. 근데 실적으로 그 500만을 받고 예. 400만 받았다 예. 이렇게 뻥을 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컨트롤은 정부 방통위에서 뭐 어떻게 하나요?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방통위 같은 경우가 매년 받는 실태조사는 사업자들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작성해서 넘겨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500만인데 400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IPTV나 다른 사업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니까 이게 총계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그 교차 검증처럼 해가지고 통계상으로 어떤 차이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연구소에서 이런 공식 보고서, 가입자 수만이 아니라 제작비, 뭐 광고 수익 이런 거 보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믿겠어요. 제가 사업자여도 솔직히 안 했어요. 뭐그 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채널 하나 예전에 굉장히 소규모 채널입니다. 5억으로 출발한 채널입니다. 무슨 채널입니까? 방송법상에 5억만 자본금이 갖춰져 있으면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세요. 이 채널 하나를 운영하는 방식이 정말 사업을 하겠다. 큰 돈을 벌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지역 채널은 아닌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방송 분량을 만들어놓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포머셜이라고 해서 또 광고 같이 하죠. 요즘에 그 장안의 화제인 장미칼.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광고 나가가 좀 됩니다. 장미칼도 참 그런 광고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대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1시부터 2시까지 그 시간대를 정부 기관이나 몇 군데서 콘텐츠는 가지고 있는데
플랫폼이 터지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가지고는 당국의 유저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그쪽에다가 도리어 돈을 받고 터주는 거죠. 이거 터질 테니까 내가 보내라. 그러니까 시간대를 갖다가 대여해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적절한 보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역 채널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그러한 부분들이 시청자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지역 공동체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채널들에 대한 지역성을 갖다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장이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틀 수가 있다. 이게 거의 안 틀어요. 그러니까 만일 마을 공동체에서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이번에 무슨 일이 다른 프로그램을 다 틀었으면 좋겠다. 지역 체장 입장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편집 배치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틀어달라고 그러면은 웰컴이죠. 이거 해서 아까 보여드린 편성별처럼 일주일에 한 5일 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퀄리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유튜브에 올리듯이 그렇게 찍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진 않고요. 이게 다른 게 실제로 CNN 같은 경우는요. 지역 채널인데 자막만 나옵니다. 방송 시간 한 10분 동안 취업 정보 그러면서 자막 있잖아요. 그것만 나와요. 퀄리티나 그런 부분이 별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그쪽 제작센터에 가서 편집기 빌리고 뭐 빌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 보장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난리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SO한테 요구하게 돼 있는 거죠. 시청자들이 우리가 제작해서 이걸 틀겠다. 예. 거기에 요구하고. 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소한 맞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케이블하고 좀 친하거든요. 여기 보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자분들. 얘기하신 대로 뉴스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제 진보정당들이 어쨌든 그나마 뭘 하니까 되게 친하고 취재도 잘해주고 그 실어주기도 잘 실어주시고. 저는 사실 한 10년째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안 보는데 예상외로 또 그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상가나 이런 데서는 지역 채널 그게 하루에 3번씩 나가니까 그 동네 텔레비에 나가면 소식을 아시고 이런 게 있어서 개입하거나 이제 이럴 여지는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게 일종의 이제 개별적인 접촉이나 그런 거보다는 제도화되고 공식적인 경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가끔씩 사업자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SO가 규제 완화, 소다가 요구하고 있는데 소다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은 하나밖에 없다. 지역성을 강화하겠다. 그거 막 사실은 그거 이외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거 하나를 갖다가 강조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서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규제 완화를 어떤 규제를 완화했다고 요구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점유율 규제 450만 정도에 묶여있는 프로다고. 사소한 건데요. 이 시청료 같은 거 있잖아요. TV나 이런 데서 그 되게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가입하면 근데 또 한 달에 5,000원씩 내야 돼.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5,000원씩 내야 되고 그런 특정은 금액 특정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요금 측정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훅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 했을 때 한 7,000원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시간 방송하면 또 얼마, BOD를 같이 걸으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기준은 콘텐츠에 대한 게 아니고요. 케이블보다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조금 비싸다. 대충 이런 정도죠. 아날로그에서 제일 싼 게 6,000원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그저 유료방송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유닛 설정한 거고 그러면서 막 지상파가 할 짓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투기 되면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지역방송이 다 죽었어요. 투기에는 지역방송이 안 걸리거든요. 진주 MBC, 대구 MBC, 대전 MBC 안 나옵니다. 그럼 다죠. 일본의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저기 예전에 부산 지역에서 놀러와가 본방으로 안 나왔습니다. 부산 놀러와는 시간에 지역 방송이 나왔어요. 다들 막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안 나오면 푹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간에 대한 특별한 자세한 그런 거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명문화 되어 있나요? 그게 이제 거의 무주공산인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아마 방송법, 통합방송법이라고 하는 그 전에 케이블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었고요. 지상파를 하는 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묶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그 시청자 권익이라는 의미로 해서 그때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은 이런 거죠. 그 아까 제가 본방률이 한 15%만 나온다고 했는데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지켜줘야 라고 하는 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칙이라든가 고시로 지정하는 몇 프로 이상 돼야 된다. 안 해왔던 거고 더군다나 제가 보기 전에 잠깐 살펴보니까 지역 채널에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미래창조가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여전히 예술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있죠.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압박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이 양반이죠. 재미가 없으시나요? 뭐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저럴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또 절망감 밀려. 이렇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9시인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은 이렇게 사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도 들어보니까 참 재밌네요. 미디어 공동성과 지역 케이블 방송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동원 연구팀장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에도 기획하니까 그때도 오세요.